자, 이제 하시던 거 그만하시고 내 앞에 보세요. 실습 시간은 나중에 다시 드릴 거니까 필요하시면 못하신 거 또 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플로우 저희 배웠잖아요. 이 교육의 목표는 플로우 배우는 겁니다. 회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진행하는 단계마다 사용하는 툴은 뭔지, 툴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런 걸 배우는 거고요. 어떤 회로를 만드는 건지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플로우 익숙해지시라고 여러가지 회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세요 라고 한 거지, 취지는 플로우를 배우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원빗, 풀 애더 다 보셨죠? 네. 만약에 이건 다른 얘기고, 삽입 풀 애더를 만들겠다 그러면 앞에서 만들었던 원빗 4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스키매틱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되죠. 네, 레이아웃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원빗 풀 애더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얘를 길게 또 이렇게 붙일 건가요? 이렇게 해도 되죠. 아니면 4줄로 만들면 되죠. VDD 그라운드, VDD 그라운드 하나 갖다 놓고 Y축으로 대칭해서 플립해서 붙이고, 그러니까 1번은 그냥 갖다 놓고 2번은 플립해서 붙이고, 그러면 파워끼리 그라운드끼리 다 붙겠죠? 그런 다음에 파워는 파워끼리 붙이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끼리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되죠. 이런 구조,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얘랑 연결되는 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드시면 돼요. 만약에 이건 4빗인데 16빗이면 4빗짜리를 4개 붙여야 되잖아요. 이 사이즈가 만약에 200이라면 거의 1000짜리가 만들어져요. 1mm짜리. 그럼 진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3000 x 3000 칩 안에 이렇게 넣어야 된다. 근데 1mm가 이렇게 되어, 너무 길게만 만드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상황을 봐서 어떻게 배치할 건지, 어떻게 만들 건지는, 그런 내가 연결되는 셀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내가 레이아웃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 홈페이지 쪽에 교육자료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자료에서 레이아웃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믹스드 아날로그 레이아웃이라는 교재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보시면은 레이아웃 기법에 대한 얘기인데, 뭐 미스매치, 어제 말씀드렸지만 모스가 똑같은 게 바로 옆에 있다고 해도 절대 같을 수 없다. 미스매치 생기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기법들, 저항이라든가 캡이라든가 이런 패시브 소자들도 어떻게 레이아웃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기법들도 다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VOD는 올라가 있진 않은데 교육자료라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른, 이게 올해도 열릴지는 아직 확실히 결정되진 않았는데 들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 이런 기법들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모스도 길게 하나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게이트 잘라서 핑거로 한다, 아니면 멀티로 한다. 핑거와 멀티의 차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핑거고요. 멀티가 2면 얘가 2개 있는 겁니다. 스키매틱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얘를 멀티를 2로 했다, 그냥 M은 2, 요거 하나만 들어가는 게 끝입니다. 그럼 레이아웃에서는 어떻게 보이냐? 레이아웃에서는 멀티가 없습니다.
파라미터 자체에. 거의 대부분 공정에 멀티가 없어요. 핑거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핑거만 있어요. 멀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하나 더 갖다 놓는 거고요. 게이트는 게이트끼리, 소스는 소스끼리, 드레인은 드레인끼리 직접 다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핑거를 쓴 거와 멀티로 한 거와 똑같을까요? 시뮬레이션은 똑같아요. 왜냐면 시뮬레이션은 토탈 위스만 봐요. 핑거로 했을 때 토탈 위스가 1이면 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도는 거고, 멀티로 했을 때도 1이면 얘를 가지고 도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시뮬레이션은. 하지만 레이아웃을 했을 때 다르죠. 그러면 포심 했을 때 결과도 다를 거고, 나중에 테스트, 그러니까 칩이 나와서 테스트할 때도 다릅니다. 보시면 여기가 소스 드레인 소스고, 소스 드레인이고, 소스 드레인이잖아요. 핑거는 드레인이 1개고 멀티는 드레인이 2개예요. 당연히 다르겠죠. 어떤 걸 써야 되나요? 방법이, 정답은 없습니다. 그 회로 특성에 맞게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가 좋습니다, 저거가 좋습니다 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과정 쫙 하셨으니까 인버터도 해보고, 엔드도 해보고, 오아도 해보고, 뭐 어떤 분은 낸드도 해보셨을 거고, 뭐 하프헤더, 익스클루시브 워드 했고, 하프헤더, 풀헤더 다 해보셨잖아요. 이제 앰프를 한번 해봅시다. 앰프를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이론을 얘기를 하고, 위스 랭스는 값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 과정까지 하면 힘들어요. 제가 다 보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냥 이 플로우를 하는데 그냥 앰프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앰프는 5TR 지난번에 했었죠. 이거 아웃풋, 인풋, 커런트 테일, 얘기했던 바이어스 회로도 있었고 커런트 미러 회로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조금씩 써보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볼 거는 모스 IV 특성. 일형파형 계속 책에서도 보셨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비이상적 특성으로 이렇게 그리를 갖는지, 이런 걸 보는 방법을 한번 보자는 거고요. 진짜로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지, 그 과정이 뒤에 있습니다. 일단은 똑같은 라이브러리에다가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 익숙해지시라고 이 과정을 넣은 거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위스랭스 값 다 여기 정해져 있고요. 토탈 위스를 바꾸거나 핑거 위스를 바꾸면 알아서 두 개가 같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변수를 준 겁니다. 이쪽은 VGS, 이쪽은 VDS. 변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크기 내 맘대로 해보고 싶어, 마음대로 해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계속 이렇게 심볼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키매틱 만들고, 심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셀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얘를 불러와서 이렇게 심볼 두고 VTC, V펄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플로우긴 한데, 그냥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냥 지금부터는 그냥 이 상태에서 심볼을 만들어서 불러오지 않고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ADL 키시고 모델 라이브러리 세팅하시고, 여기서는 변수를 불러오는 겁니다. VGS, VDS 두 개 변수 설정했잖아요. 변수를 어떻게 불러오는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알아서 이렇게 불러옵니다. 값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초기 값은 본인이 적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걸 둘 다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둘 다 그냥 1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값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3.3, 1.65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둘 다 1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아웃풋을 찍을 건데 뭐를 찍을 거냐? 드레인, 단자를 찍을 겁니다. 전류를 볼 거잖아요. 전압은 넷, 이런 와이어, 전류는 단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단자입니다. 잘 찍으셔야 돼요. 만약에 모스를 찍었다, 그럼 여기에 모스의 단자 4개가 다 들어갑니다. 게이트, 드레인, 바디, 소스 다. 드레인만 찍으셔야 돼요. 아니면 다 찍고 필요 없는 거 지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는데 DC를 할 건데 변수 VDS에 대해서 0부터 10까지 0.1 사이즈를 올려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라는 세팅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변수가 2개잖아요. 2개를 가지고 하려면 여기에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를 쓰셔야 됩니다. 두 변수의 값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이 하나 뜰 거고 이번에는 VGS로 세팅을 하고 0부터 10까지 얘는 1스텝으로 1V씩 올려가면서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애널리시스에서 런을 하셔야 돼요. AD 창에서 런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쭉 돌고 이런 파형이 뜰 겁니다. 배우시는 과정에 뭐 책자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아이디얼로 나오는데 실제로 아이디얼하게 나오는지 보시란 얘기예요. 보시면 다 기울기를 조금씩 다 가지고 있죠. 만약에 이거를 전압을 더 높게 해서 더 많이 보겠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브렉다운까지 나가는 것까지 보실 수도 있어요. 하시고 싶은 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좀 전에 이렇게 보여있는 파형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거냐? VGS에 대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플롯을 어펜드로 하면 지금 이렇게 막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시뮬레이션 돈 결과가 추가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도 알려드리려고 다 넣는 거예요. 돌리면 이 상태에서 여기 흰색으로 보이는 이 파형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 세팅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거를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IV 커브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아셔야 되고 VGS에 내가 어떤 값을 줘야 될지를 결정할 때 이걸 보니까 한번 모스 크기도 좀 변화시켜서 비슷하게 나오는지 보시고 뭐 전압을 더 늘려서 보고 싶다 10V가 아니라 뭐 한 30V까지 보고 싶다 그럼 30으로 세팅하시고 보시면 돼요. 대신 시뮬레이션 기간이 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렇다고 엄청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조금씩 바꿔가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자, 다 해보셨죠?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똑같은 거 돌리니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파형의 색깔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네, 두 번째로 할 건 뭐냐? 네, 바이오스 서킷 어떻게 만들 건지 그냥 커먼 소스 앰프 하나 가지고 바이오스로 만들 건지를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여기서 할 거는 저항을 달아서 여기에 1.65가 걸리게 전압 분배 법칙으로 그냥 1K씩 준 거고요. 레이아웃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스 하나가 요만하다면 저항은 이만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항 패시브 소자 캡 기본적으로 단위 저항 단위 캡이 엄청 커요. 레이아웃 자체가. 그러면 얘를 쓸 때마다 면적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항으로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모스로 합니다. 모스로 많이 거의 다 모스로 만들어요. 첫 번째는 그냥 아이디얼 저항 갖다 놓고 아날로그 립에 있는 레지스터 캡 갖다 놓고 여기서는 사인파만 주는 거고 여기 DC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1.65 만들게 저항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옆에 사인은 여기 값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미스 랭스 값 여기 있고요. 파워 값 다 여기 있고 그다음 워닝 뜨는 거 무시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스키매틱 내용 바꾸셔서
연결 바꾸셔서 하시면 되고,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DC를 본 다음에 트렌드 볼 거예요. 트렌드 보고 AC도 볼 거예요. 개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진짜로 DC를 봤을 때 DC 노드 볼테이지에서 여기 1.65가 걸리는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서 여기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 볼 거란 얘기입니다. 트렌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 이 트렌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인, 아웃 표시 안 해놔서 인은 여길 찍으셔야 되고 아웃은 여기 저항이랑 엠모스의 드레인 넷을 찍으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런 파형 나올 거고요. 이제 AC, DB 어느 정도의 게인이 나오는지, 이거 한 6. 얼마? 7 가까이 6 정도 나올 거예요. 6dB 정도. 만약에 더 키우고 싶다. 그럼 얘를 소자 크기를 바꾸면 되겠죠. 리스랭스. 단독으로 쓰는 CS의 경우에 거의 진짜 최대로 많이 높여봐야 한 40dB 까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얘보다 더 높게 하고 싶다. 그럼 투스테이지 또는 폴디드 뭐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겠죠. 이겁니다. 네. 그러면 저항으로 이렇게 해서 1.65가 걸리게 했는데 저항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모스로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65가 걸리게. 그런데 1.65가 걸리게 정확히 하기가 힘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위스렌스 값도 다 다르고요. 다 기본 값도 있지만 바꾼 겁니다. 다. 위스렌스 조절해 가면서 여기에 1.65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전압 값이 나오게. 근데 이게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1.65가 정확히 만들기 힘들어요. 뒤에 이거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뭐 위스렌스 값 다 어떻게 하시는지 세팅하는지는 다 정해져 있고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여기 1.6503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툴 버전이 달라요. 제가 캡처했을 때 툴 버전이랑 지금 사용하시는 툴 버전이 조금 달라서 툴 버전이 다르면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뭐 1.65일 수도 있고 아니면 1.64, 뭐 3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툴 버전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되고 트렌은 어떻게 되는지, AC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비슷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저항으로 했을 때랑. 네, 그걸 보시란 얘기고요. 일단 여기서 요거 하나 만드시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하고 리얼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얼 뭐 레지스터나 캡을 쓰고 실제로 못 쓰나 아니면 PDK에 있는 캡을 쓰거나 레지스터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럼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해 보고 싶으시면 셀을 두 개를 만들어야겠죠. 언더바 아이디얼 또는 언더바 리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드셔야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얘를 만들고 그냥 레지스터 지우고 거기다 모스를 넣어버렸다. 그럼 내가 전에 거 비교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을 두 개를 만드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비교를 하실 거라면. 아니면 그냥 차례차례 진행했으니까 비교해봐. 어차피 여기 결과 다 있으니까 그거를 비교하실 거면 그냥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진짜 결과를 둘 다 비교해보고 싶으시면 셀을 각자 만드세요. 아이디얼, 리얼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셀을 각자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 위에가 이제 이거고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한꺼번에 다 놓고 돌리셔도 돼요. 하나 놓고 지우지 않고 그냥 옆에다가 회로를 회로를 하나 다시 그리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따로따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릴 거. 항상 애노테이트 확인하시고 디자인 디폴트로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모스의 위스 렌스 값, 뭐 핑거 값, 멀티 값 안 나옵니다. 그냥 검은색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검은색으로만 나오죠. 꼭 바꾸셔야 돼요. 디폴트로. 그리고 여기서 보실 거. 기본적으로 모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게이트가 왼쪽에 있게. PMOS든 NMOS든. 일단 인스턴스로 불러오면 기본적으로 이 모양이잖아요. 그럼 이것처럼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다 이렇게 왼쪽에
이런 식으로 게이트가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돌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로테이트 하면 안 돼요. 보시면 얘가 소스인데 얘를 로테이트 했다 그러면 여기가 소스가 되죠. 로테이트 하면 절대 안 돼요. 플립, 사이드웨이 카피 이거 하셔야 돼요. 사이드웨이 카피. 단축키 F3번 눌러서 사이드웨이에, 이게 Y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단축키가 있습니다. Shift R은 좌우 대칭, 컨트롤 R은 상하 대칭. 카피를 하시건 무브를 하시건 하시고 거기서 Shift R, 컨트롤 R 누르시면 알아서 플립으로 바뀌어요. 로테이트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뒤에 거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CS 앰프랑 바이오스 한번 아이디얼 레지스터로 했을 때랑 그 다음에 모스로 바꿨을 때 한번 만드셔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다 있어서 차례차례 그냥 잘 보시면 되고, 대신 부탁인데 그림만 보지 마세요. 써있는 글씨 좀 읽으세요. 그림만 보고 이거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서 그림만 보시지 말고 써있는 문구 이런 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해보셨나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면 하나만 설명드리고 잠깐 쉬고 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V인 찍었을 때 여기 찍으셨죠? 사실 어딜까요? 여기에요. 왜냐면 여기는 0V잖아요. 0V 기준. 1.65V 기준은 여기입니다. 여기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 1.65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파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보라색처럼 녹색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사실은 제가 너무 촘촘하게 봐서 그런 건데 이렇게 나와야겠죠. 원래는 트렌은 말 그대로 시간에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양을 보는 겁니다. 트랜지언트 파형이 왜곡에 생겼는지 잘렸는지 뭐 이런 거 볼 때, 그럼 개인은 이 보라색 대비 요 약간 하늘색 파형의 인 분의 V 아웃 해가지고 몇 배 커졌는지 확인할 거잖아요. 안 그럼 이거를 다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실 건가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AC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하려고 AC 시뮬레이션을 해서 다이렉트 플롯 이 창 키셔서 AC에 볼테이지에 DB20 선택하고 찍으셨죠? 그럼 이 파형 나왔죠? 아웃풋의 게인이 얼마냐? 그 얘기예요. AC 시뮬레이션 돌리면 알아서 알려줘요. 버티컬 트레이스로 해서 보면 6dB 정도? 6.4dB 정도?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AC 시뮬레이션 돌리면 알아서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버티컬 트레이스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 만들고 또 아이디얼 만들고 리얼 만들고 하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아예 처음에 아이디얼 만드시고 리얼을 옆에다 이렇게 만드세요. 이게 아이디얼, 리얼. 그럼 둘 다 시뮬레이션 한꺼번에 돌리고 찍고 아웃풋 찍고 인풋 찍고 아웃풋 찍고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일단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잠깐 쉴 거고요. 그동안 뭐 더 하실 거면 하시고 쉰 다음에는 이제 다음 거 나갈 겁니다. 자, 다 해보셨죠? 네, 그럼 다음 거 진행할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원스테이지 앰프를 하는 걸 할 겁니다. 똑같이 셀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5TR 아웃풋, 인풋
여기서는 isource, ideal current source를 쓸 겁니다. 여기 10 이렇게 흐르게 10 마이크로 암페어 흐르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5, 여기가 5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세팅했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거 뒤에 나오는데 이거 리스랭스는 보시면 되고 얘 v source라는 겁니다. 아까 CS 할 때는 v sign 넣었잖아요. 여러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v sign을 하든 v source라든 원하시는 대로 세팅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v source로 하면 소스 타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아웃풋이잖아요. 어느 쪽이 플러스 인풋이 돼야 될까요? 여기가 플러스라면 반전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180도 준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다시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0도 준 거예요. 싱글일 때는 이 방법으로 찾으시면 어느 쪽이 플러스가 돼야 될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싱글 엔디드. 이렇게 세팅하시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세팅 다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는 1V였는데 여기 보시면 되게 작게 줘요. 여기 증폭이 커지니까 너무 큰 걸 주면 다 왜곡돼서 잘리거나 막 이상하게 나올 거잖아요. 작게 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인풋을. ITC 준 거고요. 시뮬레이션 세팅하셔서 런 하시면 되고 결과가 보이실 겁니다. 진짜로 얘는 진짜 얘가 10 마이크로 암페어 세팅을 해놨으니까 정확하게 5 흐르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잘 찍어 보시면 여기가 인풋, 여기가 아웃풋. 여기도 인풋이긴 한데 여기랑 여기랑 비교하면 페이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찍으셔야 되고요. 인풋은 되게 작고 아웃풋은 엄청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를 직접 계산해 보시거나 아니면 AC에서 이번에 DB도 보고 개인도 보고 페이지도 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건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개인이 얼만지 여기에 개인이 얼만지 확인하시고 유닛 게인 밴드위스 0dB일 때 주파수 얼만지 보시고 페이지 마진 어제 다 알려드렸죠. 여기 써있는데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이거 3D 밴드위스 3dB 밴드위스 3dB 떨어졌을 때 주파수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다 버티컬 트레이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M은 얼마일지 GM 180 마이너스 180도일 때 게인이죠. 마이너스 몇 dB가 나올 텐데 0 빼기 이거니까 플러스 몇 dB 나올 거예요. 둘 다 양수여야 좋은 거죠.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 한 번씩 다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버티컬 트레이스로 직접 다 찾아가시는 방법으로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기를 써서 얼마든지 정확히 딱 알려줘 라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 방법을 하시면 이걸 보시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버티컬 트레이스 아니면 호라이즌, 마커 이런 걸로 직접 확대 축소 해 가시면서 어느 정도 값이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뒤에 나오죠? 페이지 마진, 개인 마진 이런 거. 그리고 좀 전에 줬던 IDC를 커런트 미러로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거에 이스 렌스 비율에 따라 얼마 높아졌겠죠? 아까 10 마이크로 줬는데 진짜로 10 마이크로일까요? 잘 만드시면 10 마이크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 13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6.5, 6.5 이렇게 흐를 거고요. 이렇게 하신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실제로
IDC를 했을 때랑 모스로 구성했을 때랑 특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보세요. 두 개 파형 놓고 결과도 여기 다 정리는 해놨어요. 당연히 같을 수는 없겠죠. 여기까지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시뮬레이션 하실 때 이렇게 켜서 모델 라이브러리 세팅하고 뭐 이거 세팅하고 그런 다음에 런하고 껐잖아요. 그냥 저장 안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세팅한 거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델 라이브러리 세팅했죠? 어떤 시뮬레이션을 볼지 세팅하고 어떤 시뮬레이션 돌릴지 세팅 다 했죠? 그 다음에 아웃풋에 어떻게 나올지 세팅 다 해놨어요. 이거 저장 어떻게 하시냐? 세션에 세이브 스테이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디렉토리 여기 물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홈 폴더예요. 홈 폴더 이게 홈 폴더를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 터미널 창에서 cd 엔터 하면 이동하는 내 계정의 최상위 폴더 그 안에 .artist 이거 폴더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걸로 저장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저장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셀뷰 지금 스키매틱 있죠. 그 밑에 요걸로 저장하란 얘기예요. 셀뷰로 저장하란 얘기예요. 뷰로 저장하란 얘기예요. 얘로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름은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어떤 걸로 하시든 상관없는데 편하신 거면 두 번째로 하는 게 좀 편하겠죠. 대신 셀을 여러 가지 만들고 한 곳에다만 해놨으면 여기 또 바꾸고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걸로 하시든 상관없으니까 저장해서 쓰세요. 이제 어차피 똑같은 거 할 거니까. 대신 이 플롯은 좀 다를 수 있겠죠. vout이 아니라 뭐 나는 vout p로 해놨다. 그럼 이거 회로마다 포트 핀 네임이 다르면 넷 네임이 다르면 인식 못할 수도 있으니까 똑같이 하실 거면 이거 그냥 똑같이 하시고 아니면 갖고 오셔서 조금 수정을 하셔야겠죠. 어쨌든 편하게 저장하셔서 로드 하셔서 런 하시면 돼요. 얘를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런을 하면 결과까지 다 저장을 합니다. 알아서. 그리고 어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얘를 한번 런을 하잖아요. 다 돌았죠? 스키매틱에 가보면 ADL의 메뉴가 스키매틱 창에 추가가 됩니다. 알아서. 여기서 런 하셔도 되고 여기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걸로 선택하셔도 돼요. 굳이 일부러 AD 창 가가지고 선택하고 할 필요 없어요. 런 한 번만 하면 알아서 들어오니까 여기서 계속 세팅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도 되고 아니면 뭐 세팅 바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립하는 거 선택해놓고 컨트롤 R 뭐 시프트 R 누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얘 카피를 하거나 무브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기능인 거지 얘를 선택하고 한다고 뭐 얘가 바뀌지 않아요. 아니면 얘 선택하고 여기서 바꾸는 방법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편하신 방법으로 하세요. 갖다 놓고 바꿀 거면 여기서 바꾸셔야 되고 아니면 카피하면서 움직인 상태에서 바꾸실 거면 단축키 누르시면 되고 일단 회로 다 그리시고 지금 이건 스테이지 하나예요. 그냥 5tier 하나. 이거 스키매틱 그리시고 시뮬레이션 하시고 아이디얼로 하시고 그다음에 모스로 바꾸셔서 커런트 미러 만드셔서 해보시고 두 개 비교해 보시고 버티컬 트레이스로 이런 결과들 진짜로 이렇게 나오는지 비슷하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게인, 페이지 마진, 유니밴드 밴드위스, 3dB 밴드위스, 게인 마진 이런 것들 직접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드리면 될까요? 일단 상황 봐서
앞에 다음 거 진행할 거니까 일단 쭉 하세요. 자, 일단 OPF까지 다 해보셨죠? 그럼 이제 투 스테이지 OPF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스펙을 정해놨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게인은 얼마 이상, 페이지 마진은 얼마 이내, 네, 전력 소모는 얼마. 이건 임의로 정한 거고요. 누가 정해준 건 아닙니다. 스펙을 정하실 때 항상 고려하셔야 되는 거, 트레이드 오프. 게인을 60dB 이상으로 했으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모스의 크기가 다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전력 소모가 올라가겠죠. 나빠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게인을 높이다 보니까 페이지가 많이 틀어졌어요. 그러면 페이지 마진도 떨어지겠죠. 어떤 거 하나를 좋게 하면 나머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모든 걸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트레이드 오프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최적화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를 항상 기억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카피를 하셔서 셀을 만드시란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앰프 2개 붙여서 투 스테이지로 만든 거고, 투 스테이지로 만들어서 게인을 높이다 보니까 주파수 페이지가 많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주파수 보상 캡을 달아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 저항을 단 이런 것도 책에서 많이 보셨겠죠. 여기서는 그냥 캡만 단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가 플러스일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아까 하셨던 일단 퍼스트 스테이지랑은 반대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위상을 바꾸시란 얘기입니다. 0은 180으로 180은 0으로 꼭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페이지 마진 값이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모스의 미스 랭스는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캐패시터는 아날로그 립에 있는 아이디얼 그냥 캡 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 세팅하시고, 트렌, AC, DC 다 세팅하시고 런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DC 전류 전압 확인하실 수 있고, 트렌 결과 확인하시고, 결과 확인하실 때 꼭 이쪽 찍으셔야 된다는 거, 아까처럼 이쪽 왼쪽이 아니에요. 네. 오른쪽 찍으시고 아웃풋 찍으시고 확인하시고, AC도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실제 리얼 캡으로 바꾼 겁니다. 이 공정에서 제공하는 캡은 PIP, 폴리 인슐레이터 폴리, PIP 캡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한 거고요. 만약에 공정에서 MIM 캡을 제공하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죠. 어쨌든 이 공정에서는 PIP 캡을 쓰셔야 된다. 그럼 앞에 700 아이디어로 이걸 넣었잖아요. 실제로 PDK에 있는 소자를 썼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스 랭스 값을 조절해서 캐패시턴스 값을 나오게 하던가, 아니면 캐패시턴스 값을 가지고 위스 랭스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아이디얼에서 했던 것처럼 700 펜토를 맞추긴 힘듭니다. 그냥 유사한 값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 세팅하시고 다시 런 하시고 결과 확인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디얼로 했을 때 700이었고 지금 리얼로 했을 때 701 펜토면 거의 차이 없잖아요. 거의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다른 얘기인데, 파워 소모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돌리시고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보면 이렇게 전류값이 나오잖아요. 이 전류값, 이 마이너스는 전하 방향 때문에 그런 거고요. 162.01 마이크로인데 여기다가 파워에 넣었던 3.3V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겠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CIW 창에 한 가지 기능이 계산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62.01 곱하기 3.3 이렇게 딱 나오죠? 계산기 기능으로 이걸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 계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VDC의 세팅을 좀 바꾸는 겁니다. 방법은 여기다가 지금 현재 이제 전류값만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VDC 자체가 여기다가 PWR이라는 걸 넣어서 전력 소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서 계산할 수 있게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런을 하면 나오죠.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세팅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쫙 나오게, 물론 이건 계산기 기능을 쓰셔야 돼요. ADL 창에서 계산기 기능으로 뭔가 나오게 세팅을 해야 저게 나옵니다. 네.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 파형이 나오면 버티컬 트레이스를 켜서 이렇게 쭉 가서 3dB 밴드위스가 얼마인지, 유닛게인 밴드위스가 얼마인지 이런 걸 막 찾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계산기 기능을 써서 이런 세팅을 한 다음에 런을 하면 알아서 이렇게 쭉 값이 나오게 세팅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값이랑 이 버티컬 트레이스에서 확인한 값이랑 똑같진 않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정확히 보시려면 이 파형 그래프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세팅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이것까지 다 알려드리진 않지만 나중에 하실 때는 이 방법도 있다는 거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캡이 있는 거, 아니면 저항이 있는 거, 이런 것도 해보시고 싶다, 아니면 나는 아예 풀 디프로 해보고 싶다, 그럴 거를 대비해서 미리 드렸는데 보여드리면,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 이 파일에다가 제가 다 넣어놨어요. 열어보시면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열렸네요. 첫 번째로 그냥 700 펜토 가까이 되는 걸로 만든 거, 그리고 그 레이아웃이고요. 이거는 레이아웃을 했는데 프리심에서는 60/1 이 정도 되게 했는데, 레이아웃을 하고 포심을 했더니 한 58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60dB 60 페이지 마진이 60 이하잖아요. 60보다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레이아웃의 잘못인지 아니면 스키매틱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스키매틱에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얘를 1펜토짜리로 바꿔버린 겁니다. 700 펜토가 아니라 1피코짜리로. 그래서 레이아웃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항을 쓴 방법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얘랑
달라져요. 그게 이거고요. 난 아예 풀 디프로 해볼래.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차피 내일 할 거니까. 이거는 이제 커런트 미러 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둔 거. 다음 거는 가운데 이렇게 둔 거. 그겁니다. 내일 하실 거긴 한데, 이건 이제 풀이고요. 탑이고요. 이런 아웃라인 같은 거는 다 제공해 드릴 거고, 첫날 말씀드렸지만, 이게 패드고, 이게 풀 디프인데, 패드보다 작죠. 예. 그래서 혼자 다 할 수는 없다. 여러 사람들이 협업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두 번째 방법으로 한 거고요. 어떤 걸로 하시든 상관없어요. 내일 하실 거니까. 일단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더미입니다. 더미. 여태까지 이제 PDF로 시작하는 4, 6, 8, 8-3 이렇게 4개였나요? 네, 4개의 에러를 다 그냥 스킵, 그냥 무시하시고 지나가셨는데 탑에서는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DRC 에러가 0이 되게 만들어져요. 그냥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 일단은 지금은 투스테이지 OP앰프 아이디얼 소자로 한 거, 그리고 캡을 바꿔서 PIP 캡으로 한 거 한번 쭉 그려보시고 시뮬레이션 하고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투스테이지 앰프 결과까지 다 확인해 보셨죠? 만약에 못 하셨으면 이따가 하셔도 되고 내일 하셔도 되니까 일단 앞에를 봐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또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다 확인하셨으면 다음 거 뭐냐? 얘는 그냥 앰프 사용 예입니다. 예. 샘플 드릴 거예요. 다 돼 있는데 그 PDK 세팅했던 것처럼 라이브러리 추가가 안 돼 있어요. 이 과정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 라이브러리가 추가되고 이 안에 OP앰프와 필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OP앰프 이게 투스테이지 OP앰프고요. 바이오스랑 CMFB 거먼모드 피드백까지 있는 풀 디프 OP앰프입니다. 이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시고 그냥 시뮬레이션만 하시면 돼요. 대신 시뮬레이션 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모델 라이브러리, 경로, 파일명 달라요. 왜냐면 이건 사용한 공정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쓰셔야 돼요. 저희가 여태까지 썼던 3호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코너 뭐 이렇게 시작하는 파일 그거 쓰시면 안 돼요. 결과 이상하게 나와요. 꼭 주의하셔서 이거 하시고 섹션도 TTT가 아니라 여긴 TT입니다. TT. 사용한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거 세팅 잘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팅 뭐 DC, 트렌, AC 이거는 그냥 투스테이지랑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런 하시고 뭐 확인하실 거 확인하시고 트렌도 보시고 얘는 디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 그 다음에 아웃 이렇게 찍으셔야 되고 만약에 반대로 이거를 찍으시면 여기를 찍으셔야 돼요. 같은 걸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결과 확인하실 수 있어요. AC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페이지 마진 게인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다음에 이걸 여시면 얘는 OP앰프를 가지고 로페스 필터를 만든 겁니다. 이 셀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GMRC 필터 3단짜리 입니다. 그러면 그냥 시뮬레이션 세팅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위한 스키매틱은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리실 건 아니고요. 확인하시고 시뮬레이션 세팅하고 런만 하시고 결과만 보시면 돼요. 모델 라이브러리 잘 물리셔야 돼요.
on 하셔서 결과 이제 AC만 보시면 돼요. AC의 개인만 필터입니다. 0dB예요. 뭐 60dB 이런 거 아니에요. 필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만약에 이 앞에 있는 거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또 앞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반대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앞에 걸 찍으면 3단이니까 더 깎인 거잖아요. 맨 앞에 거부터 한 번씩 차례대로 한번 찍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건 그냥 샘플이니까 이렇게 OPMF 만들어서 필터도 만드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거예요. 다 그리실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세팅하시고 런만 하시면 돼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델 라이브러리 패스 에디터에서 여시고 애드 라이브러리에서 이게 3개 있는데 3개 다 그냥 다 추가하세요. 어플라이 오케이. 3개 다 추가하시면 이렇게 뜰 거고, 얘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여셔서 시뮬레이션 하시고 필터 열어서 시뮬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얘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여태까지 코너라는 거는 T로만 했고, 온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DEL의 기본 온도는 27도입니다. 보여드리면 여기 있잖아요. 온도 27도로 세팅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온의 온도. 그런데 실제로 칩을 만들 때 25도만 하느냐? 아니에요. 마이너스 45, 25, 125 또는 마이너스 25, 25, 120, 85, 100 이렇게까지 다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너도 있고, 코너 TT, 슬로우 패스트, 패스트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패스트 패스트 이런 코너. 그리고 볼테이지도 VDD가 아니라 뭐 10% 마진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10% 아니면 뭐 몇 프로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돌려야 돼요. 왜냐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실제로 만들었던 게. 그래서 ADEL을 쓰시면 이거 하기 힘들죠. 세팅 하나 바꾸고 다시 돌리고 저장을 하든가 아니면 어딘가 노트에다 적어 놓든가 아니면 여기 스키매틱을 열면 노트 기능이 있어서 여기다 막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기능. 그런 거를 써서 다 이렇게 적어 놓든가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그래서 마에스트로를 알려드린 겁니다. 마에스트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아까 하셨던 어젠가 인버터 뭐 엔드 이런 거 했을 때 썼던 마에스트로인데, 기본적으로 코너는 하나로 돼 있어요. 근데 코너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코너 해가지고 미리 세팅해 놓은 게 있어서 보여드리면, 핀 네임, 포트 네임, 뭐 라벨 이런 거 붙일 때 한 칸 하나 쓰고 또 하나 쓰고 한 칸 띄고 써서 이렇게 세팅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팅하시는 거고, 마이너스 25, 25, 85 이건 이제 온도고, 모델 라이브러리의 섹션도 TTT, FFF, SSS 그러면 이게 열 몇 번을 돌겠죠. 얘가 알아서. 지금 VDD는 변수를 세팅을 안 해놔서 못 돌리는 거고, 만약에 코너에다가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런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알아서 돕니다. TTT에 대해서
마이너스 25일 때, 25일 때, 85일 때 FF에 대해서 온도를 바꿔서 SSS 온도를 바꿔서 알아서 시뮬레이션 돌아요. 마에스트로를 쓰면 이 기능이 편합니다. 라이센스랑 상관없어요. 한 카피어도 다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쫙 돌리잖아요. 지금 3개 프리, 포스트, 아슈라, 포스트, 캘리버 3개 돼 있는데 이거에 각각 이렇게 다 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9개, 27개 한꺼번에 싹 돌려버려요. 물론 이제 하나 끝나고 하나 끝나고 하나 끝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도 바꿀 수 있어요. 멀티 잡에서 패럴렐로도 할 수도 있고, 잡 숫자를 여기서 지금 하나인데 4개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 물론 라이센스가 더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하나 끝나고 하나 돌리는 게 아니라 동시 병렬적으로 그냥 쫙 돌려버리고 더 빨리 끝나겠죠. 그래서 마이스트로 알려드린 거고, 이거를 실제로 많이 써요. 다 돌릴 수 없으면 이런 식으로라도 3번이라도 티피컬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 한번 해서 3번이라도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 돌릴 수가 없으면 너무 회로가 커서 한 번 돌리는데 뭐 하루 이틀씩 걸린다. 27번씩 돌리는데 한 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프리일 때는 빨리 돌겠지만 포스트일 때 이걸 돌리면은 한 달 내내 시뮬레이션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결과 한 달 뒤에 보고 바꾸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이런 식으로라도 좀 심플하게 돌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에스트로의, 여기 과정에는 없지만 마에스트로의 기능 중에 여기 보시면 몬테카를로 샘플링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수율, 일드랑 관련된 건데, 만약에 이게 웨이퍼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1000개의 샘플을 받았다. 만약에 일드가 90%다. 그러면 900개만 동작하는 거. 100개는 동작을 안 해요.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몬테카를로라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럼 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이 수율을 높이려고 공정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90%까지 올리는 건 엄청나게 힘들어요. 사실 80몇 프로, 70몇 프로만 돼도 되게 좋은 건데, 어쨌든 수율이 높으면 비용의 문제랑도 관련이 돼요. 왜냐면 웨이퍼 한 장에 1000장인데 납품해야 되는 게 1000장이면 웨이퍼 2장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납품해야 되는 거 맞춰야 되니까. 그럼 한 장을 원래 돌려도 되는 건데 2장을 돌려야 되니까 비용이 2배로 늘었죠. 내가 회사의 입장이나 뭐 이런 입장에서 내가 들여야 되는 비용이 높아지면 제품의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품의 단가가 높아지면 아무도 안 사요. 똑같은 경쟁사에서 싸게 파는데 제 걸 굳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서 시뮬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레이아웃 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시뮬레이션, 프리심, 뭐 스키매틱 그리고 프리심 아무런 문제 없어요. 내가 원하는 스펙 다 잘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든 맞추면 되니까 옵티마이즈 최적화해서 맞추면 돼요. 하지만 레이아웃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서 미스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레이아웃을 사실 잘 하셔야 됩니다. 뭔가가 좋게 만들려면, 실제로 받아봤을 때 제품이 성능이 좋으려면 레이아웃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고, 내일은 이제 좀 2스테이지 만드셨잖아요. 뭐 탭을 하나 넣은 걸로 하셨든, 아니면 여기다 저항까지 하셨든, 아니면 디프로 하셨든, 아까 다 드렸으니까 상관없이 어떤 걸로 하시든 상관없는데, 내일은 이제 플로우 중에 스키매틱, 프리심, 레이아웃, DRC, LVS, PX, 포심 여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레이아웃하고 DRC, LVS, PX하고 포심 하는 걸 할 겁니다. 설명은 내일 다 다시 드릴 거고, 이건 일이에요, 일. 이 블록, 그냥 2스테이지 블록. 그럼 이제 하프 에더라는 블록 하나 만들었고, 풀 에더라는 블록 하나 만들었고, 앰프라는 블록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사실 세 개가 탑이라는 걸 만들어서 얘 갖다 놓고 얘 갖다 놓고 얘 갖다 놔서 탑이라는 걸 만드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그게 이게 두 번째 실습이에요. 두 번째. 이거 내일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블럭별로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OPM프는 diff고요. 차례대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시던 거, 아니면 캡 사이즈 바꿔서 하시던가, 아니면 저항 넣어서 하시던가, 아니면 diff로 아예 하시던가. diff도 뭐 레이아웃을 이쪽 커런트 미러를 왼쪽으로 했든,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냥 가운데다 이렇게 넣든, 뭐 레이아웃은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탑 이렇게 배치, 이게 앰프고 이게 풀헤더고 이게 하프 헤더.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의 사이즈가 패드보다 작아요. 이게 패드예요. 이게 1000x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웃라인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 만들어져 있는 거 라이브러리 패스 에디터에서 추가하시면 돼요. 이거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실링 있고 패드 있는 거 내일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패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패드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테스트 할 수가 없어요. 패키지를 만들 수도 없고. 그것도 내일 다시 다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어쨌든 내일 어떤 걸 할 건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 첫 번째 타입으로 만드시든 아니면 두 번째 타입으로 만드시든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타입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다 덤이에요. 여태까지 DRC 하셨을 때 덴시티 에러 PDF 4, 6, 8, 8-3인 건가? 4개였죠. 그거 다 웨이브 그냥 스킵했죠. 무시했죠. 여기선 다 잡으셔야 됩니다. 탑은 덴시티 에러가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DRC 에러가 0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0이 아니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도 공정사에서 기본 방침은 0, 아니면 우리들과 상의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받아, 이런 식의 입장이에요. 이건 일단 내일 할 거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고, 오늘은 투스테이지 앰프 어떤 거를 하시든 상관없으니까 모스와 캡 또는 저항으로 구성된 거 다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결과 확인하시고, 그리고 예제 이거 있죠? 앰프 예제, 필터 시뮬레이션까지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다 하시면 가셔도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내일 다시 설명드리고 실습 다시 진행할게요. 네.